7. 1차 한중 고구리 학술 토론회의 진행과 역사적 평가 1. 고구려 연구재단의 한중 학술 토론회의 추진 상황 1. 연변대학을 통한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의 접촉 고구려 연구재단은 국가 지도자들은 물론 국민이 모두 바라는 동북공정의 학술적 해결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더구나 외교부와 불화로 교육부와 고구려 연구재단의 힘만으로 한중 학술회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하므로 의무와 책임감이 더 커졌다. 총리실까지 올라가 보고한 뒤 힘을 얻은 김정배 이사장은 과감하게 독자적으로 한중 학술회의를 추진하였다. 2. 필자는 연변대학의 박문일 전 총장과 오랜 교류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 협의하거나 논의할 일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하였다. 10월 7일 박문일 전 총장이 박찬규 교수와 함께 방문하였기에 산유회에서 저녁을 먹으며 동북공정 이야기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총장은 동북공정이 우리가 아는 대로 동북지방의 욕구 불만에서 시작되었지만 양국의 견해차가 있으므로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필자는 현재까지 나온 중화인민공화국 쪽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관련 학자들의 논지가 빈약하고 한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란 우호에도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들어 학술회의에서 서로의 의견을 놓고 토론할 것을 언급하였다. 고구려 연구재단은 연변대 박문일 총장을 통해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 직접 교류하는 길을 튼 것으로 외교부와는 전혀 다른 루트가 생긴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서는 고구려 연구재단이 비공식적으로 접촉해 온 것이 뜻밖의 전리품이었다. 외교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접촉할 때는 홈페이지 복원이나 동북공정의 중단을 요구하였고 학술대회를 열어 해결하자고 했으나 저희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따로 만든 민간 학술 단체인 척하는 고구려 연구재단이 접촉해 오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고구려 연구재단은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늘 학술단체라고 했으나 실제 재단의 최고 실무자인 세 실장 가운데 2명이 모두 교육부 직원이라는 것은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에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구려 연구재단이 학술적인 것을 강조할 때마다 그것을 잘 활용했을 것이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고구려 연구재단과 학술회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한국의 외교부를 따돌리고 골치 아픈 현안 외교 분쟁을 학술적이라는 함정에 묶는데 성공한 것이었다. 그런데다 협상 파트너가 오히려 더 학술회의를 강력하게 요구해 온다는 것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이 동북공정의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해결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2004년 2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왕의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중 양국이 외교 교섭을 통해 학술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합의하고 2달도 안 된 4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 안내문에서 고구리를 삭제한 사실이 발견되면서 큰 외교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중공은 홈페이지를 복원하지 않고 학술회의를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8월 24일
한중 외교차관 간 구두 양해 사항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한중 학술회의는 필수적인 후속 조치가 되었다. 둘째, 외교부 루트를 무시하고 교육부 총리를 통해 총리실에 직접 보고하고 신임을 받았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외교부에서는 외교 전략 측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측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학술회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측이 이미 당당하게 자기 논리를 펴기 위해 학술회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단순히 외교적으로 밀고 당기는 전략으로만 본 것은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부와 고구려 연구재단이 외교부와 협의와 협력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준비를 한 것은 적에게 적진분열이라는 약점을 노출했고 실제로 외교부에서 힘을 쏟아야 할 현안인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홈페이지 복원 같은 문제는 학술회의에서 문제로 제기되지도 않았다. 셋째, 이미 오랫동안 역사를 연구해온 국사편찬위원회, 정신문화연구원, 고구리사를 전문으로 연구한 고구리연구회 등을 물리치고 단독으로 올라선 고구려 연구재단으로서는 무언가 반드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급박함이 있었다. 다른 쟁쟁한 기관들이 많은데 왜 고구려 연구재단이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재단의 생존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고 그 탈출구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학술회의를 성사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홈페이지 사건 이후 7월에 들어와서는 그보다 몇십 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고구리 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고구리사가 중화인민공화국 역사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시작하자 한국에서는 다시 거국적인 규모로 규탄대회가 일어난다. 당시 새로 생긴 고구려 연구재단은 아직 이러한 거국적 국민적 저항 에너지에 대답할 수 있는 학술대회를 기획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런데 학술회의라는 함정에 빠진 고구려 연구재단이 무리하게 회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바람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책략에 말려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학술회의의 진행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 결국 정부와 고구려 연구재단, 동북아 역사재단은 동북공정 철회, 역사 왜곡 철회라는 해결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다만 국민의 규탄을 가라앉히는데 한국이 더 적극적이었다. 2.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의 본격적인 협의. 고구려 연구재단이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과 어떤 과정을 거쳐 한중 학술회의를 갖게 되었는지 자세한 사정을 알고 싶어 재단의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는 동북아 역사재단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각하당에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없었다. 다행히 고구려 연구재단 전 이사장 김정배가 당시 상황을 회고담식으로 자세하게 발표하여 크게 도움이 되었다. 2004년 11월 8일 필전은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학술협의를 하기 위해 재단의 임기환, 고강의, 김조영 선생과 함께 북경으로 출발하였고 군한이 실장은 일본에서 북경으로 와 합류하였다. 변강사지 연구중심의 이국강 선생이 미리 와서 우리 일행이 편하도록 배려하며 안내를 해주었다. 9일에 비가 내리는데 이 선생이 왕부장에 있는 사무실로 우리와 함께 가서 려성 주임 등
일행과 인사를 나누었다. 필자는 우리가 중국에 온 것은 고구려 영토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중국에 있는 고구려의 훌륭한 유적들을 보고하고 잘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다고 말하고 고구려 역사 문제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게 학문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려성 주임은 따뜻하게 우리 일행을 맞이하였으며 학술 토론 제의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필자는 서울에서 이국강 선생을 만났음을 언급하면서 저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정들을 설명하였다. 려성 주임도 중국의 입장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정치성을 떠나 학술 토론은 좋다고 하였다. 세부적인 일정이나 발표자, 토론자 등은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고구려 연구재단과 변강사지 연구중심 간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는 합의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결정되었다. 중국 측은 우리에게 적어도 보름 안에 명단이 확정되고 서로 문서가 교환될 때까지 보안 유지를 요청하였고 언론에 이 사실이 나가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하였기에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고구려 연구재단이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실질적인 협의를 한 것은 11월 8일이다. 이 재단의 이사장을 비롯하여 임기환, 군한희, 김조영 실장 같은 새 실장 전원과 현지 안내를 위해 유학한 경험이 있는 고강의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7월에 한중학술대회 계획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4개월이 다 지나는 동안 진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측에서는 해를 넘기기 전에 빨리 그리고 반드시 학술대회를 관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중국 변강사지 연구중심은 이 점을 10분 이용하여 11월에 들어가서야 협의를 시작하였고 보름 안에 명단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다그침으로 해서 한국의 고구려 연구재단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두 기구의 대표들이 고구리 역사 문제가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게 학문적으로 논의하자고 입을 모았는데 앞에서 보았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학문적이라는 의미가 한국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이 점을 강조한 것은 협의에서 이미 한 단계 아래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 회의는 동북공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동북공정은 순수 학술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먼저 학술적 해결을 주장했을 때 이미 그 제안에 함정이 있었던 학문적이라는 말을 극히 조심해서 써야 했다. 귀국한 뒤 12월 21일에서 22일 학술대회를 하기로 하여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였다. 다음 날 귀국할 때 필자는 우리 재단의 실무자들에게 학술회의에서 발표할 학자들은 훌륭한 업적을 이룬 연구자 가운데서 선정해 주라고 부탁하고 회의 일정을 중국 쪽과 빠르게 상의해서 확정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것은 필자가 북측과 만나 논의해야 할 일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두 기관 사이에 협조가 잘 되어 발표자 명단이 확정되고 학술회의 날짜도 12월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개최하기로 했다. 필자는 원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합의한 사안을 안 부총리한테 전화로 알려드렸고 두 기관은 11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 때 공식 발표하기로 한 점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그때까지 교육부도 보안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였다. 11월 23일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 연구중심과 12월 21일에서 22일 양일간 북경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도 동시에 발표하였다. 김정배 이사장이 교육부 장관에게 전화로만 보고하고 실제 정권을 가지고 일을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안병영 교육부 장관은 그 중차대한 일을 전화로 보고받을 정도로 김정배를 믿고 모두 맡겼으며 또 일 자체가 그렇게 급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표자들을 선정해서 발표자들이 논문을 준비하는데 1달 반밖에 남지 않았다. 선정하고 또 논문을 한어로 번역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1달 안에 이 중차대한 국제회의 논문을 써야 했다. 그러므로 이 대회에서 처음부터 질적으로 높은 논문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2. 1차 한중학술 토론회의 성격 1. 한중학술 토론회를 대비해 준비한 중화인민공화국 측의 전략. 한중학술 토론회의 성격을 보기 위해서는 이미 앞장에서 보았던 고구리 역사 문제 학술 연구 토론회에서 준비했던 대처 방안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 대회는 전적으로 고구리의 정체성만 다루었고 연변대 교수들을 동원하여 한국 측이 공격해올 논리까지도 파악하였다. 그리고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의 주임인 여성은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은 이미 한국 고구려 연구재단과 직접적인 관계를 건립하고 지금 쌍방의 학술 교류를 위하여 적극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은 대처 방향을 제시하였다. 1. 서로의 관점을 밝힌다. 2. 서로 다른 쟁점을 좁혀나간다. 3.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을 때 구동존의하고 화의부동한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한중학술 교류는 1, 2를 한국 측이 양보하고 3만 진행했다는 것은 서울까지 쳐들어온 적장과談判을 하러 보냈더니 지금까지 점령한 모든 영토를 떼어주고 휴전협정에 조인한 것과 같은 결과였다. 이 학술회의는 고구리사를 비롯한 우리 역사를 침탈해가는 동북공정이 두 나라 간의 첨예한 외교 문제가 되어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두 나라가 공식적으로 합의하여 열리는 학술 토론회다. 그러므로 주제는 당연히 동북공정에서 야기된 문제가 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이미 8월 24일 구두 합의하기 직전인 8월 9일 1단계인 1. 서로의 관점을 밝힌다를 대비하여 모든 준비를 완료했고 2단계인 2. 서로 다른 쟁점을 좁혀간다를 대비해서 한역사 두 나라 함께 쓰기, 더 나아가 한역사 여러 나라 함께 쓰기까지 준비했다. 그런데 한국 측이 먼저 서로 통하는 것만 하고 견해가 다른 것은 다루지 말자라는 구동존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의 큰 제목으로 논란이 야기되는 정치 분야보다는 논쟁이 다소 적은 문화예술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처음 상면할 때부터 서로 의견 충돌을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서였다. 보통 국제 외교에서 의제와 협의 과정을 협상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그 회담이 결렬될 수도 있다. 정확한 의제와 그 의제를 어떻게 끌어갈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아주 쉽게 보면 현재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벌이고 있는 기싸움이 바로 그런 문제다. 그런데 고구려 연구재단은 우리 스스로 가장 중요한 의제인 1단계와 2단계를 다 버려버리고
3단계를 제안한 것이다. 무조건 만나자는 것이었다. 실제 고구려 연구재단에서는 민감한 의제를 내세우며 합의가 곤란할 것이므로 피하자고 했다고 한다. 그 점은 앞에서 인용한 김정배 이사장의 회고문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는 참으로 업처구니 없는 일이다. 1. 서로의 관점을 밝힌다고 하지만 다른 관점은 이미 다 드러나 있었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분쟁이 생겼으며 그 문제를 학술적으로 해결하자고 구두 합의를 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양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히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만일 문제가 없다면 만나서 무엇을 풀고 무엇을 해결한다는 것인가?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만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술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학술적으로 어떤 관점이 다른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학술적인 해결을 한단 말인가? 1단계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서로 분명히 밝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순서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 중국 변강사지 연구 중심은 구두 합의하기 직전에 이미 10명의 발표자를 뽑아 준비를 마쳤다. 만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런 과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의가 시작도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구두 합의를 위반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고구려 연구재단이 당당하게 이런 주제를 제시하고 일정도 정확히 밝혔다면 한두 번 반대했을지도 모르지만 틀림없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자신들은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한 달 반 만에 그런 주제들을 다룰 사람을 뽑아 준비하기 어려우리라는 것도 계산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국 측의 제안을 받아보니 뜻밖의 1단계, 2단계를 모두 생략하고 3단계로 가자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도 이미 이겼는데 선발된 군대를 쓸 필요도 없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할 것은 김정배를 비롯한 고구려 연구재단 관계자들은 재단을 학술단체로 오해하고 있었거나 학술단체인 척 함으로 해서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이다. 예산도 100% 국가에서 나오고 실장을 비롯한 실세들이 교육부 직원들이었다. 상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학술적이란 말을 부르짖는 상대를 학술단체로 대접해준 척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한중학술회의의 목적, 화의부동과 구동존의. 북경에서 열린 한중학술토론회 개막식에서 동북공정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마대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학술회의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냈다. 마대정, 2004년 12월 북경에서 열린 고구리 문화의 역사적 가치 중한학술 심포지엄 개막식에서 저는 화의부동, 구동존이라는 주제로 학술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정배, 마대정 선생은 종래와 같은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면서 화의부동과 구동존의의 학문 자세를 제기하였다. 1. 화의부동.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군자는 화의부동하고 소인은 동의불하한다에서 나온 말이다. 군자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달라도 화목하게 지내고 소인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과도 화목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소인의 세계와 대비시켜 군자의 철학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덕목이라는 것을 강조한 공자의 주장이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과 한국이 고구리를 비롯한 옛 역사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만 그 다른 것을 인정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이 옛 조선, 고구리, 부여, 발해의 역사를 자기 것이라고 하여 한국과 인식이 다르지만 그래도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훔쳐간 역사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그래야 군자가 된다는 것이다. 2. 구동존이. 그렇다면 3,000년이 넘는 역사를 중화인민공화국이 자국 역사로 만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화목하게 지내자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그 구체적인 해결책과 행동 원칙을 답으로 제시한 것이 구동존의이다. 이 구동존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외국과 협상할 때 늘 쓰는 대표적인 외교 전략이고 주무기이다. 1955년 4월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1회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열렸다. 이때 세계는 미국과 소련 두 나라의 힘겨루기가 한창이었을 때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속한 힘이 없는 나라들은 양쪽 진영에서 서로 자기 편에 서라는 압력과 강요를 받았던 때였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미국과 소련의 소리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로 29개국이 모인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대표로 연설한 주은래 총리가 내놓은 원칙이 구동존의였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왔기에 서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서로를 대적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 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에서는 큰 틀에서 상대방도 나와 같은 생각이니 지역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공통점을 찾아 먼저 진행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해서 제1원칙으로 준수되고 있다. 특히 대만 통일 문제를 논의할 때 전면에 내세우는 구호다. 일반 외교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미래의 문제만 다루자는 의미에서 구동존의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3,000년이 넘는 한국 역사를 훔쳐가 자기 역사로 만들고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내세우는 구동존의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존재하고 있다. 이미 훔쳐간 역사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고 인정하고 기정사실로 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논의하지 말고 토론하지 말고 서로 의견이 같은 것만 이야기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동등한 사이에는 관계이고 약자에게는 협박이 되는 외교 용어다. 만일 한국 측에서 이런 원칙을 받아들인다면 동북공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학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갖는 학술회의에서 관점이 다른 것은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훔쳐간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 침탈을 묵인하고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 건물을 불법적으로 점거한 사람이 법정에서 그 건물이 누구 것인가는 이야기하지 말고 그 건물이 몇 층이고 방이 몇 개고 지붕 색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 그런데 재판에서 빼앗긴 건물주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증거물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저지른 불법을 폭로해야 하는데 훔쳐간 상대방과 완전히 다른 입장인 소유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상대방과 뜻이 같은 건물 색깔이나 이야기하고 끝난다면 결국 판사는 나름대로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제시한 상대방의 승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화인민공화국은 옛 조선, 부여,
고구리 발의 역사를 훔쳐나가 쓰면서 그 역사가 누구 것인가는 말하지 말고 그 역사가 어떻게 훌륭하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재판이 진행되면 마지막에 두 나라가 훌륭하게 논의하여 서로 양해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앞으로 이른바 학술적 해결을 위해 열린 한중학술회의를 평가하는 기준은 바로 그 역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가 아니면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피해 형식적인 논의만 하는가를 파악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동북공정에서 고구리사의 정체성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동북공정의 학술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많이 알려지고 두 나라에서 이미 많은 업적이 나왔으나 한중학술대회 한국 측 발표자를 이끌고 가 총지휘를 한 김정배 이사장이 간추린 내용을 보기로 한다. 1. 고구리는 친화 경내에서 건국하였다. 2. 고구리 민족은 중국 고대의 한 민족이다. 3. 고구리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친화의 지방 정권이다. 4. 수당과 싸운 고구리와의 전쟁은 국내 전쟁이다. 5. 왕시성의 고리는 고구리를 계승한 국가가 아니다. 6. 우리나라 북부인 북한의 평양 지역도 친화의 역사이다. 위의 6가지 주제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의 논문은 동북공정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아주 많이 나왔고 동북공정에서는 논문과 저서의 편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바로 그런 논저에 대해 얼마나 문제를 제대로 제기했고 그에 대한 우리 측 반론을 정확하게 제시하였는지 보기로 한다. 위의 6가지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문제는 1. 고구리는 태생이 한나라 현도군에 세워졌으므로 한나라 땅에서 할거한 정권이라는 것과 2. 고구리는 중앙정부와 조공 책봉으로 예속된 소수민족 지방 정권이라는 주장이다. 만일 이 두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우월한 논리 제시가 안 되었다면 우리 측에서 동북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학술회의는 의미가 없다.